산업폐수 재활용에 대해서 좀 이 제목이 좀 마음하긴 합니다만 저희들 연구팀에서 연구를 했던 조그만 분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는 거죠. 원래 질산폐해가 아니고 네? 질산폐해 원래 질산폐해 재활용 기술 안 됐습니다. 주로 질산이죠. 지금 연구 내용 보시게 되면 주로 질산인데 뭐 염산도 있고 홍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나중에 질문 받도록. 우선 그 연구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저희들 염화동 폐, 저희들이 지금 이 소개시켜드릴 폐액이 염화동 폐액이 있고 한산동 폐액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AS3세 폐액이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폐액들은 지금 이제 국내의 그 전기 전자산업 특히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멀티레이어 보드 그래요. MLB 우리 그 휴대폰 그 뒤에 그 회로 판이라든지 그다음 이제 그 PCB 기판이라든지 인쇄로 기판, MLCC라든지 이런 등등 그 최근에 그 전자 부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갖고 애칭을 한다든가 도금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멀티 스테이트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주로 이제 그 도움 폐액이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면 주로 이제 그 회로 기판에서는 동을 많이 쓰기 때문에 도움 폐액이 나옵니다. 물론 그 염화동, 염산도 쓰고 질산도 쓰고 방산도 쓰고 여러 가지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중점적으로 나기보다는 사실 질산폐액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래 그 2003년 1월부터 이제 환경 우리 규제가 들어가죠. 총질소 규제 그래갖고 청정기업 같은 경우에는 30ppm, 그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60ppm의 이 총질소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질소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뭐 아시다시피 상당한 투자비가 들고 그리고 처리 방법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생물학적 처리밖에 없는데 생물학적 처리도 이제 미생물 먹이가 그 메탄올을 쓰기 때문에 당장 비율에서 메탄올이 3배 들어가야 됩니다. 질소 대비해서. 그래서 상당히 이 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죠. 그래서 이 질산폐액을 처리 못해갖고 이 국내에 몇 개 기업에서 벌써 문을 닫습니다. 울산의 보관이라든지 몇 개 업체가 이 폐액 처리를 못해갖고 이 질산폐 폐액 처리를 못해서 회사 문을 닫는 그런 케이스가 원래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폐액을 이제 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처리하려고 그러면은 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중화침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뭐 솔벤티 subtraction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2차 폐수가 많이 발생하고 원천적으로 이 질산은 이게 재활용하지 리커버리를 하지 않으면 얘들이 완벽한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들 연구팀에서는 이런 폐액들을 완전히 무방류 시스템, 제로 디스차지 시스템으로 2차 폐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재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갖고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환경적 측면에서 저희들이 초점을 맞춘 건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산업계에서는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처리하면서 실제적으로 상당한 경제성을 요구를 하고 경제성이 없으면 이제 투자를 안 하니까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방류를 초점을 맞추면서 그다음에 이제 경제성이 그렇게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AL30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 콘덴사를 만드는데 특수 다공질성의 알루미늄 코일이 들어갑니다. 그게 코일이 아주 포화가 아주 미세하게 균일하게 잘 분포되어 있어야 그게 자기적 특성을 띄어갖고 콘덴사로 역할을 다 하는 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해칭을 하게 되는데, 질산, 방산, 염산을 써서 여러 가지로 이제 해칭 단계가 있는데,
제 연구에서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풍기수 비중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 산재 폐액 중에서도 질산 폐액에 대해서 주로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연구 목표는 연구 목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백그라운드와 더불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은 이제 전기 투석이라든지 확산 투석이라든지 여기 안 적혀 있습니다만 진공증발이라든지 전해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공기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저 디스차지의 그 시스템을 구성하고 거기에 적합한 기술을 저희들이 도출해내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것들이 이 생산 라인에서 인사이트에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옵사이트에서 처리를 하거나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상용화 공정이 실제적으로 실용화 기술을 저희들이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그 유마동 폐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마동 폐액은 그냥 말 그대로 염산에다가 이제 염산이 들어있고 물이 들어가 있고 그 근처에 이 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이 있고요. 슬러지가 약간 폐액이 슬러지가 약간 들어가 있고 근데 이런 성분을 보게 되면 약 한 카파 한 10% 정도 들어있고 이 염산이 한 20% 정도. 근데 우선 그 유마동 폐액의 그 슬러지를 필터링을 합니다. 필터링을 해서 슬러지를 뽑아내고 근데 이 필터링을 할 때는 단순하게 슬러지를 뽑아내는 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 염산 배수 공정에서 전 단계로서 이 확산 투석, 그 디퓨전 다이아리시스를 쓰는데 확산 투석에 막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막 멤브레인 파워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SDI라고 있습니다. 그 SDI 그 인덱스가 4 이하로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SDI치로 4 이하로 관리를 해서 처리를 전개를 한 다음 이쪽에 인산의 공룡으로서 주로 확산 투석을 썼습니다. 진공증발도 상당히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는 스팀이 상당히 폐스팀이 많아갖고 에너지가 남아돈다든가 스팀 없는 공장이 없으니까요. 그럴 때는 이제 진공증발이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가 많이 들고 처리가 되니까 확산 투석을. 일단 여기에서 염산을 뽑아냅니다. 여기서 염산은 거의 여기서 사실 이쪽에서 바로 100%, 200% 그대로 들어있는 200% 다 뽑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약 한 80%, 90%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공정을 거쳐서 다시 순환합니다. 순환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순환햄으로 인해가지고 100%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염산을 뽑아내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전해 채취, 일렉트로 위닝 공정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위닝 공정에서 실제 저희들은 여기서 할 때는 전해 동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동 카파 인고트를 일렉트로 위닝 방법에 의해서 이제 인고트, 순동을 뽑아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순동이 안 나오고 CUCL이 나왔어요. 이거는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행운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새로운 발견이죠. 그러니까 전해 채취를 하게 되면 금속이 인고트 형태로 뽑아나가야 당연한데 상당히 그 CU하고 CL이 상당히 컴플렉스를 강하게 용액 도미넌트하게 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CU/CL이 그대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걸 뽑아내는 조건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좁은 영역에서 좁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CU 뽑는 거라는 CU/CL로 뽑는 것이 경제성이 있습니다. CU가 톤당 한 250만 원에서 한 45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순도에 다르고 국제 가격 변동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근데 CU/CL 같은 경우는 그거의 한 배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촉매라든지 광택제라든지 탈색제라든지 석유화 이렇게 상당히 여러 농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쓰임새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희 전에 이렇게 유행해서 염화제 1동을 뽑아내고요. 근데 염화제 1동 뽑아내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이제 동은 이제 빠져나가니까 동농도는 자꾸 이제 떨어집니다.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염산은 여기서 다시 염산을 전해 채취하면서 염산은 다시 증가해요. 여기서 여기 유리산은 완전히 제거합니다. 거의 이 토탈 엑시드티는 뭐 완벽하게 제로까지는 못 가지만 이 과정에서 그 프리 엑시드티는 거의 제로까지 갑니다. 그런데 여기 이 과정에서 프리 엑시드티 유리산이 이제 다시 생성되고 동농도가 이제 떨어지면서 일렉트로 위닝의 적정 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좀 어려워지죠. 수소가 발생한다든지 이제 그래서 과전압이 걸린다든지 오버볼테이지가 걸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더 이상 전해 채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액 농도 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이제 일단은 전기투석을 주로 썼습니다. 전기투석은 이제 여기 물만 뽑아냅니다. 이 물을 뽑아내가 거의 물은 정수, 담수 혹은 그 순수 가까이까지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전기투석, 일렉트로 다이아리시스에 의해서 물을 뽑아내서 이 공용수를 이용하고 혹은 진공빈발을 사용해야 됩니다. 진공빈발을 이 온도를 적당히 맞춰갖고 물만 뽑아낼 수 있도록 약간의 그 노하우가 있습니다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물을 뽑아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동농도가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농축이 되니까 다시 올라가는 게 유리산은 이제 그대로 남죠. 유리산도 여기 있는 유리산 농도보다 여기 농축이 되니까 그 유리산은 더 올라가고 동농도도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이제 염산의 수를 유리산을 또 제거를 합니다. 유리산 제거, 염산 제거하고 다시 전해 채취하고 다시 또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 염화동폐액이 염산을 뽑고 동을 뽑고 물을 뽑고 그래서 이걸 순환시키고 해서 100% 그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CUCA를 그 전극에 에너지 개소도 렉티파이블 뭐 이렇게 그 실험 장치는 심포지움 책자에 보시면은 실험 장치 사진도 제가 놨고 그 조건도 적어놨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고민도 다 찍어놨고요. 오늘 자료를 참고하시고 하여튼 그 실험 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뽑아냈는데 뭐 여러 가지 전에 그 일렉트로 위닝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류밀도를 나타냈습니다. 전류밀도, 유리산 농도, 동농도, 온도, 극강거리, 여러 가지 전기화학적 패턴이라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는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서 이 전류밀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류밀도를 보게 되면은 이 1000 암페어 스펙미터 보게 되면은 여기에 약간의 분말 형태가 있고 이 양 사이드에 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분말이 많으면서 아주 조금 이상한 형태가 되죠. 요게 이제 적정한 겁니다. 요게 뭐냐면 요는 이제 CUCA라고 CU하고 혼합대가 있나 혼재상입니다. 여기도 혼재대가 있고요. 요건 이제 CUCA 단독대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진흙 형태로 머드 형태로 아니 분말이 머드 형태로 이제 붙어있습니다. 여기는 뭐 매끄리하게 있는데 이것도 아주 좀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매끄리하게 보이지만 이 머드가 아니고요. 이게 아주 메탈 상태로 딱딱한 상태로. 여기에 대해서 각각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분석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분석이 XRD 분석인데 제일 이제 손쉬운 거죠. 이제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진 A, B, C, D 또 여기 이게 뭡니까? 이게 1000A고 이게 500A고 200A고 이게 100A. 근데 이 1000A를 보게 되면은 요 사각형이 탑하고 이 동그라미가 CUCL인데 이게 탑파도 있고 CUCL도 있고 이제 혼재대가 있죠. 다음 이제 500A도 상당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0A 보십시오. 100A도 보면 CU, CL, CU, CU 뭐 이제 복잡한 화합으로 지금 혼합물 상태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0A의 이 영역에서는 이 CU, CL이 100%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사각형 CU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A에서 조금 전에 그 사진 보셨죠? 머드 형태의 그거는 거의 뭐 SRD 분석 결과로는 CU, CL뿐만 다 100%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또 좀 더 확인하기 위해 갖고 시험에 붙어있는 EBS 밸런스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EBS 분석 결과입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우선 이거 뭐 여러 가지 다인데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500A하고 200A 두 개만 이 500A하고 200A EBS 분석 결과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샘 사진이고 이 샘 결정 사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EBS 분석을 했는데 500A 같은 경우에는 카파하고 CU가 아토믹 퍼센테이지가 55대 45 정도 혼재되어 있죠. 근데 이제 200A 같은 경우에는 뭐 49대 뭐 51 정도 거의 뭐 1대1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CU, CL로 존재하는 게 확실하다. 라는 걸 이제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 분말인데, 아까 머드 형태, 전구에 붙어 있던 그 머드 형태의 그 분말을 저희들이 긁어내갖고 물에 담가놨습니다. 염화동 팩의 재활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 뽑아 쓰고 연산 뽑아 쓰고 동원 CUC의 형태로 이게 분류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로 비슷하다 하는 결과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테마로 질산동 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산동 팩도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게 됩니다. 질산하고 동하고 그리고 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저희들은 또 확산 투석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 오늘 발표에서는 진공증과를 이용한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질산동 에칭 팩이 에칭 팩도 여기 적혀 있습니다. 에칭 팩도 되고 롱 팩입니다. 에칭 팩을 저희들이 일단은 그 증발도 이 진공증과를 백큐을 걸고 증발시킵니다. 증발을 시키려면 뭐 70도에서 80도에서 돼가지고 증발되는 부분은 650도에서 마이너스 700mm의 HG 마이너스 걸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질산 같은 경우에는 대기 상태에서는 이 볼륨 포인트가 120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진공을 걸고 하게 되면 70도, 80도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전도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녹수가 약간 나오는데, 녹수는 이제 녹수 가스 스크래버, 습식 스크래버에 의해서 일단 제거를 하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제일 처음에 증발을 시키게 되면은, 물은 이제 볼륨 컨트롤 100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질산은 120도이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이 그 컨트롤을 잘하게 되면, 순수한 물만 이제 증발을 합니다. 순수한 물만 증발하는데, 일단 물을 일단 먼저 배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단계에 들어가면은 물이 처음에 나왔다가 이제 질산 농도가 높아지면서 물이 작아지면서 약질산이 나옵니다. 질산과 물이 섞여서 나오고 이제 명질산이 나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왜 거치느냐면 저희들이 여기 컨트롤을 합니다. 컨트롤하는 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농도 조정하기 쉽습니다. 순수 물을 빼버리면 농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질산만 또 고농도로 해서 저희들이 팔 수가 있습니다.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농도가 일반적으로 시중에 파는 게 질산 65%니까 65%까지 저희들이 농도할 수가 있습니다. 뭐 30%만 이상만 돼도 대한수 애칭 농약으로 바로 제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농축에서 뽑아 쓰고 이때 정류수는 뽑아 쓰던 정류수는 나중에 질산만 뽑아놨고 나면은 여기에 약간의 그 석출물이 생깁니다. 불이 질산동이 생기는데 질산동을 다시 녹여야 되기 때문에 몇 대 물을 다시 잡아냈습니다. 이거 따뜻한 물인데 따뜻한 물을 다시 잡아넣어서 교반을 해주면은 이제
전의 일렉트로 위닝을 할 수 있는 전의 조건을 맞춰서 전의 조건 맞춰서 저희들이 여기서 일단 마지막 단계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액이 만들어지면은 그까지 일렉트로 위닝을 들어가서 이제는 아까는 CUCL 같은 경우에는 그냥 CUCL로 그렇지만 여기서니까 완전 풀이 인고트로 뽑아냅니다. 여기 참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을 일렉트로 위닝하는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전부 다 황산 베이스입니다. 이 황산 베이스의 이 아노드를 PB 아노드로 씁니다. 네. PB 아노드로 써도 뭐 충분히 안전하게 안 걸리고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엔이라든지 LG 닉코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전부 다 황산 베이스로, 일본, 미국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황산 베이스로, 동을 습식으로 재련을 한다 그러면은 전부 다 황산 베이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폐액에서 질산 베이스, 염산 베이스에서 이 동을 일렉트로 위닝으로 해서 뽑아내는 거는 이거 뭐 저희들이 독자적인 기술입니다. 최초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질산동 폐액의 중증발 실험을 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게 보시게 되면은 우선 그 질산동 원액 폐액을 보게 되면은 이게 T로 된 토탈 엑시더티입니다. 프리 엑시더티고 토탈 엑시더티가 약 한 400, 그리고 이제 프리 엑시더티가 약 한 214 정도 나옵니다. 이 놈을 질산을 뽑아내는데 약 한 이 질산이 뭐 약 300, 토탈이 392, 380, 거의 뭐 질산 형태, 순수한 질산 형태로 뽑아내고, 이 전액, 남은 게 전액인데, 이거 보면 토탈 엑시더티 65.6인데 프리 엑시더티가 3.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 엑시더티는 214에서 3.2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한 99%가 이제 유리산이 회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 남은 이 전액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일렉트로 위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진공 증발을 이제 시험을 간단하게 대체적으로 그래서 준비를 나눴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증발량입니다. 이제 증발량이고 이쪽 거는 이제 질산 농도입니다. 근데 시간이 처음에 이제 스팀을 걸어서 진공 증발을 서서히 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증발을 하기 시작하죠. 쫙 증발을 하는데 약 90분까지는 질산 농도가 거의 제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물만 나옵니다. 요거까지는 요까지에 이 접근하면 이 증발량이 되는데, 이 접근한 요 양 자체가 전부 다 순수입니다. 순수. 여기서부터 이제 질산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가속돼서 그래서 아주 농질산이 굉장히 높은 농질산이 나옵니다. 약 한 보시게 되면 약 40% 정도 농질산이 나옵니다. 이 시간에 따라가서 온도 변화를 보게 되면은 진공 아까 들어있는 게 650에서 700 정도 그러는데, 그 진공 건 상태에서 이제 이 시간에 따라서 온도를 보게 되면 한 80도 정도에서 이제 그 스테디 스테이트, 동적 평형에 도달합니다. 다시 말해서 증발하고 폐액이 물이나 질산에 증발하면서 증발 장면을 떼서 버리죠. 주는 에너지, 들어가는 에너지, 그 열하고 증발하면서 빠져나오는 게 평행, 동적 평형에 이루어지는 그런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가 약 한 80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그 진공 증발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완했던 전액, 그 전액을 갖고 이제 전액 채취를 하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전액 채취는 조금 전에 전액 동을 만드는 거죠. 동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거 이외에도 데이터가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우선은 전류 밀도를 보게 되면 280, 560, 이 사이에 360, 많이 쓰는 300, 400이 있는데, 하여튼 이 저전류에서는 이 전착 상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전착 상태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이제 전착을 시킨 겁니다. 이제 캐소드에 붙여놓은 이 동을 나타내고 있는데,
좋은 것도 이렇게 좋은 것도 있고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이런 상태 같으면 실용화하기 어렵죠. 이런 상태 같으면 실제 저희들이 상품으로 이걸 가지고 바로 이 동은 전해동은 그냥 바로 이게 돈이 많이입니다. 이건 그냥 금값이나 빛처럼 그냥 바로 현금하고 같은 거니까 이런 형태로 해갖고는 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최소한 이런 형태 나와줘야 되는데 앞 슬라이드. 이런 상태, 전차 상태를 보면은 이런 이 조건, 이런 전해체지 조건에 따라가고 전차 상태를 판정하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OX 나타냈습니다. 저전류 상태에서 보관하는 동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고전류 쪽으로 가니까 좀 좋았다가 나빴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좋은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일단 전류 밀도입니다. 전류 밀도가 좀 고전류를 가야 된다. 500 정도 이상. 근데 280보다는 높아야 된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280보다는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유리산도를 보게 되면은 이제 유리산도가 이 전해체제 과정에 변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유리산도가 처음에 10인데 10에서 마지막 종결점 76입니다. 10에서 76까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근데 카파 농도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27로 다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조건들을 쭉 살펴보건데 괜찮은 조건이 최소한 유리산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여기 이쪽에서 유리산이 50이 넘으면은 좋지 않다. 알겠습니다. 유리산은 50이 넘으면은 곤란하다. 가드라지, 가스 가드라지, 수소 발생 일어나고 뭐 복잡하고 안 좋다는 거죠. 동 농도를 보게 되면은 동은 대체로 이게 보면 저희들 보면 20 이하로 가면은 안 좋다 하는 개락적인 이 판정 결과가 나옵니다.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전류밀도, 유리산도, 카파농도 이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 해갖고 조건을 잡아가지고 가장 좋은 조건이 뭐냐를 찾았는데 여기서 보기에는 전류밀도 380으로 나왔습니다. 380으로 했더니 이 동이 굉장히 좋은, 굉장히 깨끗한 상태의 동을 이제 저희들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요게 지금 캐소드입니다. 캐소드가 지금 스테인레스 316, STS 316을 쓰고, 양쪽에 이제 예산 테이핑을 갖고, 여기에 이제 붙이는 건데, 요걸 왜 스테인레스를 했냐면은, 일단 스테인레스가 전극으로서 합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볼테이지 전극 캐소드 가드람이 안 걸려야 되는 거는 그만 나이 하기 없고, 가장 또 더다 플러스 뭐가 돼야 되냐면은 이 캐소드에 붙는 이 봉이 쉽게 방해가 돼야 돼요. 붙이기는 잘 붙여놓고 낄 때 아주 쉽게 떨어져야 돼요. 왜 또 쓰고 또 쓰고 하는 거예요. 여기 생산이 대용량 생산 실용화 기술을 저희들 타겟으로 하고 하기 때문에 방해가 될 때 여기서 이거 붙여놓고 여기에서 약간 드라이브 갖고 이제 에지 부분에서 드라이브를 갖고 약간만 건드리면은 이렇게 떨어져요. 아주 깨끗하게 100% 깨끗하게 떨어져 나옵니다. 그럼 이 캐소드는 다시 또 전에 들어가서 또 작업을 하죠. 이제 방리됐는데 요거 보게 되면은 순도 분석하게 되면은 보통 보면 보시다시피 99.99% 그러니까 코나인의 순도를 가집니다. 물론 여기 OMV라고 해서 여쪽에 전해액이 묻어 있습니다. 전해액이 묻어갖고 약간의 이제 부식 코로전이 일어난 상태인데 이런 코로전이 일어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면의 아주 특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 39 정도. 그러나 매트릭스 전체로 보건데 거의 뭐 99% 이상이 49 정도의 고순도 순동을 저희들이 뽑아내는데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거는 이런 도움을 뽑아내는 기술들은 전부 황산 베이스고 아노드를 갖다가 PB를 씁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캐소드는 스테인레스를 쓰고 아노드는 이제 타이타늄 플레이트에다가 일병 옥사이드를 코팅했는 특수 전극을 사용했습니다. 뭐 그것만 하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랩 테스트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성공이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이게 아주 이 시작품을 이제 상용화하기 위한 상용화 바로트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전해 장치입니다. 전해 일렉트로 위닝하는 장치. 요게 요 탱크 하나가 3톤 정도 용량을 가집니다. 3톤짜리가 요 밑에 6개가 들어있어요. 전해 장치고요. 요게 확산 투석 장치입니다. 투석막이 요게 투석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필터, 전처리 필터가 들어있고, 이쪽에는 전기 수급 장치가 이쪽에 이제 요 부분이 진공증발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형 파일럿들에서 다음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요 아까 이 대형 장치는 여기 한 90cm입니다. 60cm고 여기에 이제 그 타이타늄에다가 이중 옥사이드 코팅을 거고 스테인리스 선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같이 크게 같죠. 근데 여기에 요걸 아노드로 쓰고 여기에다가 이제 전해동을 섭취를 시키는데 섭취시키는 게 이 전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한 사람이 이제 작업하기 좋게 이제 혼자서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실용 상용화 크기 앞으로 이제 대형 파일로트 전해 시험을 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9월 28일 날 해서 상당히 시간이 좀 한 일주일 이상 한 일주일 됐고요. 근데 물론 조금 전에 스탠드 3일 이렇게 타이타늄 이동 옥사이드 썼고 전류 밀도는 480 정도로 들어갔고요. 볼테이지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2볼테이지, 2볼테이지. 온도도 상온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크게 계속은 민적으로 했는데, 이 전해동을 저희들이 16.5kg, 사람 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실용화, 상용화, 3-9, 이게 코나인입니다, 사실. 이런 바로 전해 실험을 저희들이 아까 앞에 공장에서 이 공장에서 저희들이 만들어냈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제품으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저희들이 뺐습니다만 질산은 질산대로 뽑고 물은 물대로 뽑고 돔은 이런 형태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광력을 합니다. 2차 필수가 없습니다. 이런 질산은 저희들이 독자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질산 베이스의 돔을 습식으로 뽑아내는 것은 독자적인. 네, 그래서 저희들이 코엑스에서 국제 환경 전람회 전시를 3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외국으로도 좀 기술 이전 하라고 국내에서도 좀 삼성전기나 LG전자나 대덕전자나 신텍, 코리아설큐, 동부전자, 대우전자, 하이닉스 많죠. 다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선전을 좀 하기 위해 갖고 이게 이제 동판 저희들이 만드는 동판이고 여기 박산 투석 장으로 여기 전해장치고 전에 실제로 우리 파이스에서 동을 한번 보여드렸죠. 동을 만들어 이 동을 추출해 갖고 계속 뽑아내는 이 상태를 이 고객들한테 보여줬어요. 여기 전투석 장치, 소형 이런 시스템을 해서 전체가 흘러가는 것들을 실제 실물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제 연구실 방문하시면 제가 보여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이제 질산동 폐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으로 이것도 질산동팩, 내마동팩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무광류 제로 디스차지고 저희들이 경제성 있는 기술을 성공했다 하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AL 산세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AL 산세팩은 알루미늄하고 질산하고 황산도 들어있고 연산도 들어있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최근에 최고 이슈가 되는 것이 질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총질소 규제 때문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총수기 질소가 제일 이슈가 되고 있고요. 뭐 이런 방법도 예를 들어서 뭐 폐질산하고 폐양산하고 섞습니다. 섞어갖고 결국 우리가 여기에서 뽑아내는 거는 산을 뽑아내야 돼요. 산을 뽑아내고 그 Al2SO43 그 알루미늄 알름이라고 그러죠. 요게 수처리 응집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AL은 수처리 응집제로 만들어서 쓰고 산은 이제 회수해서 회수산으로 제용하고 그래서 무방류가 나옵니다. 이 방법은 요즘 특허 하나씩 이제 뽑아갖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폐지산 폐양산을 플러스 시켜갖고 이제 폐양산을 넣을 때는 이때 당연비를 감안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응집제, 수치 응집제를 만드는 거죠. 이거는 이제 폐염산하고 폐양산에서 이제 하는 케이스.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이 알루미늄 그 코일, 컨덴사 그 코일 만드는 공장에서 보면 황산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황산은 이 진공증발로, 증발법으로는, 정유법으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니까, 황산은 볼링 포인트가 280입니다. 그래서 280까지는 온도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진공증발로는. 그래서 이제 염산 같은 경우는 110도고, 지상은 120도이기 때문에 되지만, 황산은 안 됩니다. 황산은 확산 투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산 투척을 하고, 투석 폐수율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이거는 AL 양이 많아서 이게 좀 저조합니다. AL하고 이 컴플렉스가 심하게.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일단 확산 투척 먼저 하고, 양을 줄이거나, 황산을 줄이고 난 다음에, 이제 폐황산, 여기서 남은 폐하고 섞어서 정리해서 뽑아내는 뭐 이런 등등의 이거 이외에도 한 서너 가지 방법이 또 되겠습니다만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 요지는 뭐냐면 여기서 산은 산대로 뽑아내고 나머지 남는 놈은 이제 AL2에서 수준 응집제로 만들었다. 그런 게 요지입니다. 알루미늄 칠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이게 칠산이 최근에 이슈가 되거든요. 이거 뭐 이것 때문에 회사문을 닫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 회산 같은 경우에는 칠산 회산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슬러지하고 여기 전처리는 물론 여기서 슬러지 없애야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질산을 완벽하게 해소하기 위해 갖고 저희들이 독자적인 기술인데 농황산을 넣어갖고 질산하고 치환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 치환을 시켜줄 때 농황산을 넣는 방법이라든지 그냥 뭐 아까 말씀드린 거 섞어서 그냥 당장 비벼서 넣어가고 뭐 섞어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질산이 완벽하게 배수율이 60%, 70%밖에 안 되는데 요걸 농황산을 넣는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진공증발 치환 장치에 의해서 질산용액을 뽑아 쓰고요. 남는 걸 갖다가 수치 응집제로 만드는 이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공정에 의해서 몇 분 남았습니까? 시간이 40분인데요. 예. 40분이 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 포스코의 포크스 공장에 있는 악성 폐수입니다. 그걸 수출 용기제 만드는 수출 용기제 1, 2, 3 했는데 기존 시판용 이 수출 용기제와 비교를 했더니 거의 동등한 수준입니다. 계속 비교를 했더니 거의 가져갈 정도고 pH가 약간 낮는데 이 pH는 얼마든지 알루미늄 칩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pH는 수출이 하는데 100ppm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pH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래서 전혀 사용할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판용하고 거의 동등한 수준이다. 진공증발을 했는데 진공증발을 저희들이 미세 분할 투입하고 또 분할 투입 이거는 그냥 이제 1리터씩 덤성덤성 넣는 거고 이거는 이제 스프레이식으로 넣는데 회수율을 보게 되면 67%에서 92% 갔다가 나중에 이제 96%까지 93%, 96%까지 가고 그리고 이제 이때 분할 투입이 그냥 동시 투입하게 되면은 이렇게 설페이드가 황산이 많이 또 섞여서 같이 올라갑니다. 이게 불순물이 되기 때문에 질산 제용하는 데 문제가 됩니다. 질산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 미세분할 투입하게 되면 질산이 전혀 황산이 전혀 질산하고 섞이지 않습니다. 자,
막 이런 저희들 요 기술에 의해서 용진과 수출 연기주에서 선해수 플란트를 저희들이 레이아웃을 짰고요. 저희들이 이제 삼성전기 수원공장에다가 저희 기술 이전을 내줘서 그 기산을 매수하고 수출 연기주를 만드는 플랜트를 월 한 150톤 처리 규모의 플랜트를 삼성전기 기술 이전에서 실제로 공장이 좀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주요 결과로 요약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산동 폐액은 순도 99.9 이상 폐액을 만들고 질산 배수 거의 99% 이상 하고 다른 이제 저희들 폐수 무방류 하고 이것도 폐수 무방류 하고 수출 기술 만들고 질산들 뽑고 이런 과정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